안녕하세요. 에어클래스 구독자 여러분, 박창희입니다. 자, 시장 코스피 코스닥 좀 빠지고 있죠. 특히나 이제 폴란드 미사일 피격 이후에 이게 나토 국가들의 참전 세계 3차 대전 이런 얘기까지 좀 불거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은 불확실성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확대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좀 낮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른 시장의 영향 좀 살펴봐야겠죠. 자, 코스피 코스닥 각각 0.48%, 0.3%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락폭 좀 일부 축소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는 있지만 좀 일부 흔들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코스피 다 간 거 아닌가, 코스닥도 좀 키 맞추기 하려다가 꺾이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저는 이런 우려감은 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추세는요, 이게 달리고 있을 때 달릴 추의 기세세, 달리는 기세 이러한 흐름은 가격의 속성상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올라갈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오르고요. 빠질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200일선 앞두고 여기서 꺾인다 예측을 해가지고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수 꺾이는 거 확인하고 후행적으로 대응을 하면 돼요.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13선, 즉 20선이 아니라 5일선, 11선 깨지면 그냥 포트폴리오에서 현금을 좀 더 확보해야지 하는 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매매하는 데 있어서 훨씬 유리합니다.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요. 자, 코스닥 마찬가지죠. 키 맞추기가 어제 가파르게 나타났습니다. 코스피가 뭐 0.2% 올라올 때 코스닥은 2% 올라왔으니까 그동안에 유독 못 갔었던 코스닥을 중심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동안에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었던 2차전지, 자동차 이러한 종목들이 차익 실현이 나왔고 반대로 반도체, 바이오, 코스닥, IT 소부장을 중심으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전 이러한 흐름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시장이 빠지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폴란드가 러시아가 쏜 미사일에 피격이 되었다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폴란드는 나토 가입국이죠. 그로 인해서 나토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을 했고 확전 가능성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부분이 나오면 환율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달러가 초강세로서 엄청나게 튀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단 하나 지표만 보시면 여기 유로 달러. 유로는 자국통화 기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로가 엄청난 약세, 달러 강세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보시면요. 유로가 강해요, 또. 그렇기 때문에 확정 가능성, 이런 부분은 낮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바이든이 폴란드 타격한 미사일이 러시아발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시장은 빠르게 또 안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달러가 튀었죠. 이 부분이 지금 시장은 또 리스크, 하나의 중요한 팩터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달러가 다시 한번 강세가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시장은 빠르게 낙폭을 축소를 하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에 빠진 게 이게 기회로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코스피에서도 보면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런 친구들이 올라오고요. 카카오 약보합권, 즉 낙폭 과대주도 올라오는 흐름은 좀 더 이어지고 있다. 그죠? 이 부분 체크. 어제 조정 나왔던 엔솔, SDI 올라오니까 이 안에서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더라. 외인, 어제 이어서 오늘도 팔다 보니까 이제 외인 수급 끝난 거 아니냐? 말씀드렸죠? 9월 29일부터 연속적으로 외인들이 샀고 지수는 9월 30일을 저점으로 해가지고 2130선 저점으로 해서 올라왔죠. 그러면서 외인의 수급에 기인한 코스피의 상대적 강세가 코스닥보다 세게 나왔고 그죠? 그러한 가운데 금토세 유예 얘기 나오니까 코스닥의 키 맞추기 어제 세게 나왔고 이러한 흐름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어요. 오늘 폴란드의 미사일 피격에 잠깐 주춤하는 모습이 보일 뿐 추세, 흐름은 달라진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이 부분이
오늘 또 우리가 5장 대응을 하면서 바라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아요. 시장은 빠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뭐 3%, 현대모비스 2%, 여타 시총 상위주 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포캠, 2차전지, 많이 오른 종목들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 그리고 많이 오른 종목들의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2차전지는 잠시 쉬어가고, 그죠? 2차전지는 잠시 쉬어가는 와중에 반도체가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아침에 빠졌던 거 빠르게 다시 올라오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오늘 우리는 시장 대응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앞에서 체크를 해드렸고, 어제도 체크를 했고, 이러한 부분. 그럼 반도체에서 뭘 사라는 얘기냐? 반도체는 워낙 싼 종목들 많잖아요. 소재에서는 월덱스,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이번에 3분기 실적을 보면 테크윈을 비롯해서 PSK, 그리고 파크 시스템즈 이러한 종목들이 강했고요. 그리고 반도체 기판에서 심텍, 대덕전자 이러한 종목들 좋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DDR5 관련.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전 반도체 기판 쪽에서 1차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소재, 그 다음 장비 뭐 이런 쪽 순으로 좀 체크를 할 것 같습니다. 실적 안정성은 이쪽이 제일 높고 기판이, 그리고 나서 소재, 기판, 소재, 그 다음에 장비 이런 쪽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면 현 시점에서 시장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 없고 오히려 오전에 빠질 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 제공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공략주, 그래서 오전 중에 이렇게 드리는 것도 이런 부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좋은 모습 나오고 있고, 우리 하나솔루션 가지고 있죠. 삼성 SDI 어제 조정 나왔지만 오늘 강보합권 유지를 하고 있고요. 어제 편입을 했었던 현대 미포조선 오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빠지고 있지만 우리 포트폴리오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오늘 네이버 0.5% 정도 빠지고 있지만 낙폭 과대 컨셉으로 카카오가 올라오는 한 그대로 네이버는 가지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포트폴리오 점검 부분 쭉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요. 카카오뱅크페이를 중심으로 낙폭 과대주들 올라오고 있죠. 맛있게 케이카는 전략적으로 편입 제외를 했지만 그래도 낙폭 과대주, 코스피 대형주 그 안에서 흐름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컨텐츠 이쪽이 강해요. 저는 이 컨텐츠가 올라올 때 보니까 그래요. 레몽레이는 재벌집 막내 아들이 내일 모레 첫 방영이 시작이 되니까 이거 올라오는 건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스튜디오 드래곤, A스토리, 유, 쇼박스 이런 제작사들 중심으로 좀 강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이것 딱 보니까 넷플릭스 때문에 크게 올라오는 것도 아닐 텐데 넷플릭스도 물론 3.6% 올라왔지만 나스닥이 1.4% 올라온 거고 비단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이런 반도체라든지 기술주 전반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넷플릭스 영향이라고 보기는 이건 너무 확대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혹시 이제 네옴 쪽이 어제는 5G의 철도까지도 네옴 관련주다 이래가지고 올라왔었죠. 그죠? 이런 쪽으로 순환매 도는 것 아닌가? 과거 처음에 네옴 얘기 나왔을 때 SM이 그쪽 가서 공연한다더라. 컨텐츠 협업한다더라. 이러면서 네옴 관련주로 SM에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쪽 컨텐츠, 미디어 이런 쪽도 같이 올라오나 이런 생각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속성은 아직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쪽에 NC소프트 등 또 게임 쪽이다 보니까 넥슨 NC 뭐 이런 쪽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 일부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연속성을 갖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요. 특히나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내일 방한 이후에 모레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에 따른 셀온 뉴스, 모멘텀 소멸 이 부분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자, 각각 체크를 했고 오늘은
좀 이렇게 빠질 때가 또 기회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 체크를 했기 때문에 승부주 IT 쪽에서 찾아서 바로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시장 관련 내용들 체크를 해드렸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올려주시는 종목 그 질문 중심으로 바로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노 신소재 눌림목 매수 가능할까요? 네, 길게 보면 가능합니다. 2차 전지가 지금은 코스피 오히려 많이 올랐었던 2차 전지 중심으로 차익 실현 그리고 그동안에 유독 못 올랐었던 반도체 중심으로 채워갈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어제도 체크를 해드렸고 그 전에 삼성전자 중심으로 말씀드렸고 긍정적으로 그죠? 이제는 IT 소부장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노 신소재는 이런 2차 전지는 당분간 좀 쉬어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에서 가능합니다. 당연히 월봉, 주봉, 일봉 다 추세 상승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길게 보더라도. 근데 급하게 살 필요는 없어요. 저라면 주봉선, 추세선 위치를 하고 있는 85,000원 전후까지는 좀 기다려 볼 것 같아요. 좀 기다려 볼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러한 부분이 지금은 좀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85,00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88,000원, 뭐 8만원대 후반 뭐 이런 부분까지 내려오는 거 감안을 하면서 한 번에 사기보다는 분할로 나눠서 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접근을 할 것 같고요. 신규 진입 가능 여부, 월덱스, 로보티즈, 유일로버, 유니셈, 상신 EDP 쭉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저는 월덱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IT 소부장 중에서 실적과 더불어 소재단에서 하나 마이크론과 더불어 가장 탄탄하게 올라오는 쪽이 월덱스고요. 로보티즈나 이쪽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용할 때 사가지고 튀면 정리하는 형태로 작게 볼 것 같고 좀 더 월덱스 이런 쪽은 눌림목 이용해서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일로버도 당연히 좀 쉬어가고 있을 때 사는 것 자체 오케이. 그러면서 UAM, 드론, 로봇 이런 얘기 나올 때 파는 전략으로서 접근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유니셈 마찬가지 반도체 쪽이죠. 반도체 이쪽도 스크러버 칠러 이런 쪽이 들어가게 되는 공정 장비 쪽 하는 쪽이고요. 스크러버는 챔버 내에 있는 반도체 제조 공정 내에 있는 챔버 유해가스 이런 쪽을 제거하는 쪽이고 뭐 칠러나 이런 쪽은 챔버 내에 있는 이런 온도를 좀 낮춰주는 역할, 온도 조절하는 역할 하는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도 당연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에 텍사스 팹 파운드리 쪽이죠. 미국 쪽에 투자 발표를 하게 되면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쪽으로 뭐 GST, 유니셈 뭐 이런 종목이 당연히 스크러버 칠러 관련해서는 당연히 첫선에 꼽히고 있습니다. 오케이. 상신 EDP는 2차 전지 쪽이기 때문에 이쪽도 좀 급등하면서 좀 이런 모습이 약간은 부담스럽긴 해요. 저라면 지금 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조정 이런 것들 기다려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정하면 저는 월덱스 좋아하고요. 유니셈 좋아합니다. 그리고 쉬어가는 쪽에서는 로보티즈, 유일로버, 로봇 관련주 조용할 때 사서 뉴스에 차익 실현하자. 뭐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상신 EDP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비츠는 실적은 항상 잘 나와요. 특히 환율 영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상해 휴비츠, 적자 이런 폭도 큰 폭으로 축소가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쪽은요. 거래량이 없어요. 그리고 향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이 안경원에 들어가게 되는 광학 검사기 쪽, 주로 한우 쪽이잖아요. 광학 검사기 쪽, 검안기 하는 쪽이고 렌즈 가공기, 렌즈 미터, 리플렉트 등 하는 쪽인데 이쪽이요. 향후에 이런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그동안에 이제 원래는 그 디스플레이나 이쪽 검사 장비 쪽으로 들어가려고 했다가 좀 철수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 이제는 뭐 신사업으로 이제 의료기기 이런 쪽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제가 이 부분 계속해서 좀 체크하기로는 덴탈 쪽 이런 쪽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덴탈, 임플란트 쪽이죠. 뭐 이런 쪽 관련된 의료기기라든지 소재 사업이라든지 하는 부분 같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휴비치를 보시면 아예 길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적 워낙 수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잘 나오는 부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휴비치는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쪽이고요. 연결 영업이익 63억 50억 51억 63억 그러면 올해 최소 이익단으로 4분기에 조금 까먹는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97억 벌었던 거 200억 베이스로 올라가는 거죠.
영업이익이. 그런데 보시면 영업이익을 그대로 순익단으로 끌고 내려오는 모습 나오죠. 물론 이렇게 일부 영업 외단에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러면 이런 변동성 때문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200억 베이스만 보더라도 올해 1266억, 향후에 의료기기 쪽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익단, 영익단 기준 PER 한 6배 정도, 이 정도라면 비싸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겠죠. 다만 시장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싸다 비싸다 기준이 6배가 과거 우리가 시장이 상승할 때 뭐 PR이 10배가 넘어가고 이럴 때 6배는 싼 거였지만, 최근에는 워낙 뭐 시클리컬 경기 민감 자원에서도 뭐 3배, 4배 뭐 이러한 종목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6배가 싼지 비싼지는 개인적인 판단에 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져가 볼 수 있느냐? 네, 길게 보고 가져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휴비츠. 자,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 OLED 탑픽은요, 덕산 네오룩스 관련 덕산 쪽이에요. OLED 탑픽은. 가장 먼저 튀는 쪽이 덕산 네오룩스 이쪽입니다. 그리고 LGD 뭐 이런 쪽을 튀면서 같이 갈 수 있는 쪽이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러한 쪽이고요. 물론 뭐 AP 시스템이나 여타 뭐 HP 테크놀로지, 영우 DSP, ICD, J스택, 필옵틱스 뭐 등등등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OLED 투자 이게 나오게 되면 가장 먼저 튈 쪽이 덕산 네오룩스고요. 그리고 원익 IPS 이런 쪽도 증착적으로 디스플레이 쪽 같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LED 탑픽으로 만약에 보게 된다면 덕산 네오룩스 뭐 이런 쪽을 바라보시면서 시장 좀 체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OLED 관련되어서 탑픽 이 부분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시장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시장 흐름 이런 부분 보시게 되면 말씀드리는 와중에 코스닥도 지금 현재 플러스 전환해버렸죠.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여기 유로, 그죠? 우리나라하고 반대예요. 우리나라는 달러 기준이지만 유로, 미국 달러는 유로화 기준입니다. 유로화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아까 7원까지 올라갔던 원달러 환율 하락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시장 빠르게 안정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두렵다고 다 팔고 전쟁 난다고 팔고 떠나야 되느냐?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죠? 그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 차분하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는 게 오늘 장은 체크 포인트입니다. 오히려 지금 조정 나왔을 때 반도체 먼저 올라오죠. 지금 눈에 보이죠. 그죠? 시스템 반도체, 워렌 버핏 TSMC 투자와 함께 이제는 지금은 반도체 업황은 안 좋지만 저점을 지나고 있지만 이제는 저가 매수가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시그널로서 읽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어제 DB 하이텍을 비롯해서 시스템 반도체, 뭐 동은 아나텍 등 관련된 종목들이 세게 튀었죠. 이러한 흐름은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3분기 실적이 잘 나왔었던 장비에서는 테크윙, PSK, 소재에서는 월덱스, 하나마이크론 이러한 종목들, 파크 시스템즈 이러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또 상승하는 추이는 좀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점검을 하시면서 오늘 시장 좀 바라보십사. 오히려 저가 매수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목들 뭐 하나솔루션을 비롯해서 삼성 SDI, 그리고 어제 우리가 포트에 편입을 했었던 현대 미포조선 현재 2%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 보합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현재 마이너스 0.7 정도이지만 충분히 이런 쪽도 상승 전환도 가능하다는 것. 그러면 우리 포트폴리오 유지하는 가운데 반도체 쪽에서 우리가 채워나갈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추려서 사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장 시장 대응 전략과 또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쭉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에어클래스를 통해서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께 관련된 시황과 관련 내용들 좀 전달을 해드리고 있죠. 유튜버와 병행을 하면서 유튜브는 숏폼 형태로 좀 5분 정도 내외로 해가지고 좀 짧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실시간 소통과 승부주, 그리고 숏폼이 아니라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피드백까지 쭉 말씀드리는 형태로 지금 현재 VOD 녹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또 흔들리는 양상이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기운 내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상승 흐름이 워낙 가파르게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추세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예측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맞게끔 발빠르게 대응하는 거지 우리가 점쟁이도 아닌데 우리가 추세를 다 맞출 수 있다 하는 거는 한두 번은 맞출 수 있을지언정 그거를 데일리로 매매하는 가운데 계속 맞출 수는 없거든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응 전략, 손절가만 타이트하게 붙여가면서 시장 차분하게 바라보면서 현 시점에서는 잠시 쉬어가는 쉼표이지 마침표는 아니라는 것.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도 기억내서 화이팅 하십시오.